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대한광통신이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면서 2만원대도 깨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대한광통신 주주분들이라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거기다가 또 시장이 또 같이 빠지다 보니까 고통이 2배였던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1선을 깰 거라는 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21선 깨고 추가적인 저점을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한광통신 그동안 이 세력들이 21선을 계속 지켜내주고 있다가 이번에는 깨가지고 흔들기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한광통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끝나버린 건 아닌지, 막말로 시장도 보고 아래쪽으로 밀렸을 때 소위측의 기회를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시장이 안 좋네, 좀 약하네 해가지고 안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한광통신이 지금 들고 있는 주주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이 주주라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팔아버려야 되는지, 참으려면 또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 안전이 나온다면 내가 그걸 빠져나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 하나씩 제가 풀어드릴 건데, 먼저 우리가 이 거래라는 걸 할 때는 원칙이라는 게 있고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각각의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법이랑 원칙이랑 기준이 시장이라든지 종목의 변동성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기준이라고 하는 게 변하게 되면은 또 요즘 시장이 약하니까 여기서는 좀 더 여유를 둬야지, 이 부분이 굉장히 유도리 있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폭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심각하게 깨져버리거나 안 좋다면 우리는 그 원칙 내에서 유도리라고 하는 것도 기준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한광통신을 보고 있음에 어디서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할 것인지 가격적으로 다 정해놓고 그 자리에 왔을 때 매수를 할 거라면 매수를 하고, 또 그 자리에 왔을 때 매도를 고려해보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광통신이 지금 현재 구간에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의 기준과 내용들 확인해가지고 앞으로도 그 기준과 원칙에 의해 간다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먼저 바로 어제 제가 영상에서 6월 1일이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을 안 볼 수는 없는 시장이죠. 지금 아열이 엄청나게 많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첨예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대한광통신이 이제 땅바닥 형태라든지 역전 매매 타점 구간에서 매수 시그널이 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구간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상승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목표치까지 한번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대한광통신이 이번에 21선을 깨고 추가적인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바닥 형성의 패턴을 완성하고 사자. 가격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매수를 하지는 말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빠지는 형태로 바뀌어버린다면 우리는 첫 하락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전쟁 때처럼 다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공포에 사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하락이 만약 나온다면 그 부분은 일단 관망하고 보되, 현재 구간에서는 안전이 나왔을 때 두 번째 구간을 우리가 노려보자. 즉, 단가가 너무 높다, 비중은 적은데 조금 추가 매수를 내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그 추가 매수에 대한 타점, 신규 매수의 타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국에 반등이 나온다라는 건 이 타점이 매수 타점이 한번 나온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매도할 수 있는, 또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나는 반전에 나왔을 때 어쨌든 반등 고가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 그런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올 때 첫 번째 하락은 일단 좀 버티고 나서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이런 쌍바닥을 만드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수를 할 때 쌍바닥을 노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락이 나왔을 때 첫 번째 하락을 잘 버티고 넘겨오시더라도 대부분 이 두 번째 밀리는 국면에서 이제 저점이 깨버릴까봐 이 구간에서 빠져나와 버리거나 손절해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를 버텼다면 여기도 버텨내줘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이걸 내가 알지 못한다면 하락 N자로 빠질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이제 급락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쌍바닥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다려보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위치와 가격들을 한번 분석해 볼 건데 오늘도 좋아요 하나 꾹 한번 남겨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강통신은 지금 현재 21선을 깨놓고 아래쪽 61선까지는 거리가 있는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이 이평선을 보지 않으니까 역전 매매 차트로 돌아와가지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력 단가선과 세력 관리선에서 매매를 하죠. 이 관리선에서 매수를 하거나 혹은 세력 단가선이 왔을 때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매수 존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법상.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까? 이런 관리선과 세력 단가선에서 매수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 더 확인합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세력들이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그 다음번에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세력이 들어온 돈으로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올리고 어디가 기준점이 되겠다. 우리는 미리 세력이 정해놓은 가격들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동일하게 이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이 역전 밴드도 괜찮다면 그때 우리는 매수라든지 혹은 매도라는 이런 매매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매매를 했었던 이 경고에 들어갔던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연달아가는 엄청난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가격대를 정해서 보는데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이 두 개의 선은 박스권 혹은 반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반등을 노린다면 이 구간대까지 올 거를 기다려가지고 이 구간에서 빠져나오거나 혹은 이 구간을 목표로 타점을 잡아갖고 추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돌파가 되게 되면은 1차 목표가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첫 번째로 올라왔을 때 1차 목표가가 이제 여기 돌파를 하고 1차 목표가를 왔죠. 근데 매도 신호가 안 뜨는 거예요. 매도 신호가 안 뜨면 우리가 가져가서 또 2차 목표가 가서 거기서 매도 신호가 뜨면 우리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가 우리가 매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타점 신호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구간에서 왔을 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격대는 바로 직전에 이제 이 파동에 대한 가격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이 구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혹은 여기서 나오는 반등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그 반등을 넘어서니까 기준까지 왔는데 이 기준선을 돌파해 가지고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밀려버렸고 이번에도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8,000원을 시가 갭상승 들고 수급이 들어오면 이제 신고가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면 안 좋다라고 했죠. 경고 해제까지 되고 모두가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서는 또 움직임이 바로 밀려 내려오면서 빠졌다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구간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말고 버텨내줘야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가 세력 단가선에서는 매수를 하고 또 여기서 이탈만 안 된다면은 상승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상의 위치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쌍바닥 구간을 여기서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그 타점 구간이 나오는지 혹은 아래쪽으로 저점을 또 깰 수도 있는 시장의 움직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고 한 템포 늦게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 이게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세력의 단가선과 관리선 그리고 이 가격들을 가지고 여태껏 매매를 해왔죠. 경고매법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또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하고 이번엔 또 경고매법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28,000원 위로 못 올라가니까 또 한번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고점만 저점에서만 골라서 매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봤을 때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광통신이 앞으로 갈 거라고 봤는데 아래서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경고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 빨간 세력의 관리선을 지켜내주기 때문에 매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정리되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 왜? 조금 전에 이 세력의 가격들로 목표가 잡았을 때 딱 여기가 거래됐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도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니까 지켜보다 타점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는 제가 또
빨간 선을 회복하는 과정이 되고 경고 해제도 됐기 때문에 14,600원만 매수를 해가지고 지켜내주면 된다. 이것도 15,000원인데도 불구하고 14,600원 딱 500원만 지켜내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한번 진행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3만 원이 올라가면 경고의 밭이었습니다.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그 구간에서 이 회색 안으로 들어오는 이 타점 신호에서 회색 안으로 들어오니까 매도 타점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했듯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고려가 구간이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시장에 있으니까 쌍바닥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매수 구간을 우리가 첨예하게 보고 있다가 또 타점 신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는 관점이 되겠고, 만약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이 위에 반등 포인트를 넘어가 가지고 이 위에 오거나 혹은 반등 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이 구간에서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이 나온다면 여기서 이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 봐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 과열이 왔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다시 들어올려서 신고가를 낼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고점도 두 개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 이런 상황이 박스권으로 좀 연출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만나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면 매수 타점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고점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아래쪽에서 나오는 시장과 함께 된 이제 고가에서 나오는 이탈 신호, 그 신호가 나온다면 또 보유하신 분들 매도 타점까지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타점 신호로 넘어가서 오늘 같은 흐름으로 보면은 최근에 봤을 때 움직임을 보죠. 시세선과 타점선, 마지노선 이 구간에서 뛰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 보유를 할 수 있는 거고, 이탈 신호가 나가지고 빨간색 선이 사라져버리고 회색만 남아있는 이런 덩그러니 있는 구간에서는 하락이 계속적으로 조정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쌍바닥을 확인을 했고 빨간 선이 나오는 국면이다 보니까 경고 매매법까지 적용해가지고 보유를 해서 왔던 거고, 이번에 또 이 회색 구간으로 와버렸던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도 우리가 이 빨간색 선이 나오는 이런 타점들 구간을 놓치지 말고 추가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 구간, 그리고 만약 제가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드리는 상황이 나오면 보유하신데 추가를 못 하시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신호들 또 나오면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장중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매수를 하려고 할 때 매수 타점 가격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매수 타점 신호 놓치지 않고 대응 같이 해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두 글자만 저한테 남겨놔 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매수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문자 메시지로 매수할 가격과 비중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대한광통신 우리가 그동안 이 역전밴드 매매 기법, 세력의 단가선에서 매수했던 방법들, 고가에서 매도했던 방법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 예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종목 어떻게 고점에서 팔 것인지 매매 방법 알려드릴 건데,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테스트 6개월간의 362%대 주인공. 과거 SBS 실전 수익률 대회에서 입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드릴 매매 방법이 이때에도 똑같이 했었기 때문에 검증된 방식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니까요. 차분하게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매매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종목을 골라가지고 상승하는 국면에서 세력 단가선이나 세력 관리선에서 매수를 합니다. 즉 녹색 선이나 빨간색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색 선이 깨질 때까지 보유하는 겁니다. 깨지면은 매도하는 방식인데, 이게 첫 번째로 추세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매도를 할 때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앞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세력들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내면 목표가가 그 다음부터 잡힐 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 1차 목표가나 2차 목표가 구간에서 이탈 시그널이 난다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과 함께 영상 남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채널에 추천드렸던 종목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먼저 대우건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2월 달에 5,000원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기술과 같이 추천을 드렸는데 이때 대우건설은 건설주 막 빠지고 안 올라간다. 그리고 부동산 PF가 문제가 많고 부실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이때 또 대우건설 증권사 목표가가 달랑 5,800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사실 대우건설을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기술과 같이 추천드리듯이 원전이라는 거였죠. 세계에 이제 전력난이 심해지는데 그래서 다른 걸로 감당이 안 되니까 원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돈은 언제나 최대 결핍 구간으로 흐릅니다. 시장도 받쳐주고 실적도 저는 턴어라운드가 가장 좋아하는데 대우건설이 턴어라운드 구간에 있었고 이때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공개 자료를 좀 미리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자료를 봤는데 AI 데이터센터 관련해가지고 슈퍼사이클 원전 유력하다면서 대우건설을 이야기했고 TF 같은 경우는 의도세는 역발상 연막이다. 그래가지고 증권사 목표가 구간에서 멀티플 3배는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 여기서는 2만원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2만원대 올라가면 이번 시장에서는 신고가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대우건설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날 원전주로 같이 재평가다 리레이팅 된다고 하면서 빨간색 선이죠. 우리 관리선 구간에서 5,000원대 매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경고까지 들어가는 구간에서 좀 대응하는 부분에서 분할 매도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관리는 해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들어온 이 돈이 있으면 그 다음번에 목표가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여기서도 이 앞에 이 돈이 들어온 파동을 가지고 그거 보면 자 보시면 세 번째를 돌파하고 나서 1차 목표가 구간이 나오죠. 목표가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경고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매도에 좀 더 단기적인 눌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지금도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종목으로는 그 다음번에 이제 LG전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나게 핫하죠. LG전자 같은 경우도 11만원 언더대 매수를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고 또 다시 잡고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는 과정인데 LG전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죠. 시장이 지금 받쳐주는 피지컬 AI까지 지금 붙어버린 상황이고 이것도 재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LG전자도 보시면은 제가 11만 언더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10만원 아래는 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LG전자 제가 또 보는 게 세력의 매집 가격입니다. 이 매집 단가선이 있으니까 이 매집 가격이 이때 12만원이었는데 11만원인 거예요. 그럼 10만원은 안 깨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1만 언더에서 매수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15일이죠. 최고가를 찍었던 날에 제가 분할 매도 정도를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타점을 드렸고 그리고 다시 17만원대는 깨지 않을 거라고 봤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세력 매집가가 17만 800원이라고 적혀 있죠. 이 매집가 위에서 지지를 받고 17만 5천원 지지받고 쌍바닥을 만드니까 이 구간에서 타점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이제 세력들이 돈이 들어왔죠. 엄청나게 이렇게 큰 종목이 20% 넘는 상승을 만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봤을 때 세 번째 돌파 나오니까 1차 목표 나오죠. 그리고 바로 2차까지 올라가면서 이탈이 나오니까 매도 사인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단기간에 100%가 수익이 나는데 40%가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의 빨간선 매수하니까 또 바로 30%가 날 수 있었던 거죠. 빠르게 한 종목만 더 보면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보시면 6, 7천원대죠. 지금 3월 24일 날 매수를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시장이 지금 최대 결핍이죠. 광통신이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었고요. 이것도 재료가 있었고요. 그래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경고까지 들어가는 3만원대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대한광통신도 앞에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들어온 돈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 구간에도 보면은 1차 나오고 2차 나오고 이탈 나오니까 매도 뜰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또 빨간 선 오니까 이 구간에서 지지 확인하고 매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들고 가는 것보다 이 하락의 압박이나 심리적인 고통을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관리를 해가면서 수익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세력의 수급이랑 가격의 수치까지 정밀하게 타점 잡아주는 영상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매수할 때 제대로 들어가면 매도는 알아서 따라오는 법입니다. 이 매매 타점 장중에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고 타점이 도움된다 생각하시면 전세 역전 영상 공유하셔서 추천도 해주시고 가까운 분들과 같이 공부하시면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차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늘 제가 이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를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즉 매수 존이었죠. 원래 매매 기법상.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고 기법이 안 통하는 시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시장이 조정이 올 때는 이 세력의 단가선도 세력들도 시장을 이겨내지는 못하니까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빠져가지고 세력들이 다시 아래쪽에서 단가를 낮추는 약세 세력 매집선 구간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져 내려오면 이 아래쪽에 이 구간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한광통신 그래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 보는 거를 지켜보자. 이게 가장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쌍바닥이라고 하는 게 보통 바닥 신호라고 보는 거지, 또 이렇게 W로 이렇게 팍 나오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인 쌍바닥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나올지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나올지는 시장이 하루 이틀 분위기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보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영상 남겨드리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또 하나 남겨주시고, 대한광통신 그렇다라는 건 이제 쌍바닥 확인을 하고 시장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자. 혹시 매수를 추가적으로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반등을, 매수 타점이 나와야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그 반등 타점 구간에서 우리가 같이 또 매도하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광통신은 오늘 6% 정도로 하락을 했지만 장중에 분봉을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여기서 10%를 그냥 바로 빼버리고 또 10%를 바로 올리더니 또 10%를 바로 내립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또 이렇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밀렸을 때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심리적으로 봤을 때 급하게 빠질 때는 하다가 지켜보다가 반전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나오면은 이거 다시 회복하겠지? 아니면 올라가겠지? 그렇지만 또 다시 빠지게 되면 또 하고 또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다시 또 급하게 빠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매도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제가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남겨드리면서 미리미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두는 거고, 이 공부가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든 또 매도든 이 신호를 드릴 때 대응이 즉각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종목의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응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타점들 같이 함께 공유해 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대한광통신은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